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장 비결 채널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많은 분들이 단순한 외로움이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노년기 우울증의 숨겨진 신호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회복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생각이 노년기 우울증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고작 10% 미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본인도 모르게 우울증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치매 발생 속도를 앞당기며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부분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우울증은 어떻게 일반 우울증과 다를까요? 젊은 분들의 우울증은 주로 슬픔, 눈물, 무기력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비교적 알아채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첫째, 슬프다는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몸 곳곳이 불편하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오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우울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듣기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입맛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취미나 모임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화투를 좋아하시던 분이 하기 싫다 하시고 경로당 나가시던 분이 그냥 집에만 계신다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신문항 자가 진단 테스트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회복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노년기에 우울증이 잘 생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상실의 연속입니다.
노년기에는 크고 작은 상실이 계속됩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친한 친구의 죽음,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이런 상실들이 쌓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만남의 자리가 줄어들고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뇌는 매우 빠르게 지쳐갑니다. 세 번째 원인,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그 자체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칩니다. 네 번째 원인, 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속의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물질을 만드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역할의 상실입니다. 평생 가정의 기둥이셨던 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은퇴 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느낌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5가지 원인 중에 지금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노인 우울 척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해당하는 문항의 속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 요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둘, 전에 즐기던 활동이나 취미에 흥미를 잃으셨습니까? 셋,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넷, 자주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다섯, 대부분의 시간을 기분 좋게 보내십니까? 이 문항은 아니오가 우울 신호입니다. 여섯,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일곱,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문항도 아니오가 우울 신호입니다. 여덟, 자주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홉, 외출하기보다 집에만 있고 싶으십니까? 열,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자, 해당하는 문항이 몇 개였나요? 공개에서 2개라면 현재 우울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개에서 5개라면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6개 이상이라면 우울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병원에 가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진단까지 마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치료 없이도 지금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회복법과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대화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증상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실행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 햇볕을 쬐며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햇볕이 드는 곳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정원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매일 만들기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경로당 나들이 한 번, 이렇게 작은 연결이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은 깊어집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은 멀리 두세요. 잠을 잘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 방법, 작은 목표와 의미 있는 일 찾기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화분에 물 주기, 산책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이런 아주 작은 일들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 좋아하는 음악 듣기입니다. 음악은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긍정적인 기억을 활성화합니다. 하루 한 번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자녀나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울 증상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밖에 좀 나가면 되잖아요. 이런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곁에 있을게요.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이겨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이고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잠을 못 자고 흥미를 잃었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상실, 고립, 만성질환, 뇌의 변화, 역할 상실입니다. 자가 진단에서 6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매일 걷고, 사람과 연결되고, 규칙적으로 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라면 공감의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픔과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노장 비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노장 비결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노장 비결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